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모시 켈러와 캐시 켈러가 함께 쓴 책이죠. 결혼의 의미, 오디오북 미리 듣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책이 그 37년간의 실제 결혼 생활 경험이랑요, 또 수많은 상담 경험, 그리고 상경 연구,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랄까 이미 결혼한 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네, 그쵸. 오히려 결혼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아니면 아예 좀 냉소적인 미혼자들에게도 현실적이면서도 가치 있는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오늘 이 미리 듣기 통해서 요즘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보는지 또 저자들은 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뭔지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자들이 지적하는 게 현대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통계를 봐도 좀 그렇고요. 맞아요. 뭐 이혼율이 1960년대에 비하면 거의 2배 뛰었다거나 또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비율은 확 낮아지고 당연히 결혼 자체도 점점 덜 하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 그거 좀 지루하거나 아니면 실패하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동거를 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자들이 좀 재밌는 데이터를 제시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게 이혼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요. 오, 정말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그리고 또 뭐랄까 특정 조건들,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좀 안정적이고 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25세 이후에 자녀 없이 결혼하면 이혼율이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경제적인 면도 좀 흥미로웠어요. 경제적인 면이요? 네.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이 이혼하거나 미혼인 사람들보다 은퇴할 때 자산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혼 남성이 비슷한 조건의 미혼 남성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결혼하면 돈 많이 든다는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저자들은 아마 정서적인 안정감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배우자가 서로에게 어떤 책임감을 요구하게 되고 또 자기를 좀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거죠. 아, 그런 분석이군요. 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한 사람들 상당수가 자기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심지어 예전에는 좀 불행하다고 느꼈던 결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행복해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만이 항상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들도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유독 결혼에 대한 비관론이 이렇게 크게 들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자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혼의 목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목적이요.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결혼을 뭐랄까 서로 헌신하고 아이들 키우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영속적인 약속으로 봤다면요. 네. 계몽주의 이후로는 이게 점차 개인의 행복 그리고 자아 실현 이걸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나를 위한 결혼 영어로는 me marriage라고 하던데 그런 개념이 등장했다는 거죠. 나를 위한 결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는다는 건가요? 뭔가 좀 더 이기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역설적으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막 심어준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기대요? 네, 마치 내 모든 감정적인 필요, 또 실존적인 어떤 갈증까지 다 채워주고 나를 뭐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내 꿈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찾아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특히 외모나 어떤 성적인 매력,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상대를 찾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다고 지적해요.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상대. 네, 어떤 조사에서는 남성들이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를 바꾸려 들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예전에는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좀 다듬어지고 특히 남성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대를 찾는다는 거니까요. 결국 이렇게 완벽하게 나만을 위한 상대를 찾으려는 그런 이상주의. 이게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형을 좁게 만들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결혼에 대해서 깊은 비관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미디어가 부추기는 그런 비현실적인 외모 기준 같은 것도 한몫할 거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 나를 위한 결혼과는 다른 관점,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한 결혼관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성격에 기반한 관점이요? 네.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제도다. 창세기 2장에도 나오듯이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큰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 결혼은 그냥 둘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반영하면서 서로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인격 성장의 과정. 네. 그리고 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평생에 걸친 헌신적인 관계,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시대적인 유행을 좀 넘어서는 그런 지혜를 주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더 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문화적인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본질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티모시 켈러의 결혼의 의미 미리 듣기를 통해서 현대사회가 결혼을 보는 시각,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기대와 좌절, 그리고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관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높은 기대가 오히려 결혼에 대한 비관론을 키운다는 그 역설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결혼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어떤 공동체적인 약속이고 또 성장의 과정인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자들은 성경적 관점이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준다고 믿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결혼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기대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